예,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부동산 교환 매매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념 정리만 한번 해드릴게요. 뭐 요즘 같이 이제 매매가 잘 안 됩니다. 이제 매매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이제 대출 규제가 아마 가장 큰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고 침체되어 있다고 하는데, 침체되어 있는 거는 잘 팔리는 것들은 뭐 알아서들 잘 팔리니까 어느 시장에다 다 내놔도. 그런데 이제 매매가 이제 불가능한 물건들이 많아요, 사실. 그러다 보면 이제 부동산 교환 쪽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교환 매매도 일종의 그 매매입니다. 매매로 들어가는데 이게 왜 이루어지고, 그리고 한번 사례를 두고 간략하게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교환을 하는 이유는 상호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이제 제가 서로 혹된다고 하는데요. 교환 시장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물건이 그다지 이렇게 매매 가능성이 희박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매매가 힘든 거는 갑자기 이제 상속이나 이제 부모님들이 돌아가셨다든지 해서 증여를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많이 이용하시고요. 이제 상속 증여 받는 것들이 이제 도심권 내에 있는 아파트나 뭐 다가구 상가주택, 뭐 상가빌딩 이런 것들은 별 문제가 없이 매매를 가격만 좀 낮춰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뭐 전답, 임야, 뭐 이런 거 그 도시 외지역에 있는 뭐 농촌 주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매매가 힘들죠. 지금 공실도 많고. 이럴 경우에 이제 교환 매매로 하시는데, 뭐 이런 거를 이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본인들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제가 갖고 있는 물건을 다른 물건으로 바꿀 때는 그다지 그렇게 좋은 물건을 받을 거라는 그거를 가지시면 안 돼요. 물론 성공적으로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본 바로는 그렇게 그닥 좋은 결과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기본 개념은요, 1억 원 아파트가 있고 1억 원 토지가 있다. 그러면 부동산의 가치가 다 똑같죠? 1억 원, 1억 원. 이럴 경우에는 서로 필요에 의해서 이제 교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파트하고 토지하고 이렇게 바꾸면은,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 토지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에 해당이 안 돼서 다주택자가 될 경우에는 뭐 언제까지 이거를 팔아야겠다. 근데 팔리지는 않고 하면은 빨리 이제 토지를 교환해 가지고서 자기가 갖고 있는 주택 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 보유하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세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요즘 압박이 많이 심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심플하게 1억 원짜리 아파트하고 1억 원짜리 토지 이렇게 교환이 됩니다. 물론 이게 토지를 갖고 계신 분은 자기가 거주할 곳이 아파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하고 바로 교환이 됩니다. 이제 교환가 매매계약서 쓰고 이제 매매 사유에는 교환 이렇게 해서 쓰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가 있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보시면 A 물건과 B 물건이 있어요. 뭐라고 딱 칭하지는 않겠는데, 이제 보증금하고 여기에 이제 그 대출이 있을 경우입니다. 아이고, 제가 어떡하네. 대출이 있을 경우, 이거 대출입니다. 그러면 2억 원이라는 거에 보증금 5천이 있고 대출이 5천만 원이 있다. 이게 승계가 된다는 조건 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억 원에서 보증금과 대출을 뺀 나머지 이제 실투자금이 1억 원이 되시겠죠. 그 삘하는 게 1억 원이고 보증금하고 대출은 없다. 1억. 그러면 잔가가, 우리 뭐 교환시장에서 잔가라고 얘기하는데요. 1억 원, 1억 원. 이럴 경우에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이 부동산 시장의 좀 특성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게 뭐 저는 거의 이거를 요즘 하지는 않고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꼭 아시는 분들, 저하고 뭐 좀 친분 관계가 있다든지, 그리고 부동산 교환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하고만 합니다. 이게 뒤끝이 참 안 좋아요, 이 시장이. 그래서 꼭 믿을 수 있으신 분들하고, 중개인도 그렇고, 매매를 이 교환을 의뢰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의 상호 신뢰가 있어야만이 원활하게 이게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환 시장의 특성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처분곤란한 부동산을 이제 매매를 할 때 역할로고요. 이게 원초적인 목적이죠. 근데 이제 단점은 상당히 좀 혼탁합니다, 이 시장이. 제가 실제 사례로 보면은 이거를 중개하는 중개인들도 자질이 좀 없으신 분들도 많아요.
보면. 그리고 물건 자체도, 내놓으시는 물건 자체도 이게 팔 수 없는 물건이다 보니까 그 장단점을 다 얘기를 안 하세요. 장단점을 다 얘기 안 하는 건 뭐 그 사람 입장, 뭐 내놓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뭐 솔직히 다 얘기한다고 팔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단점을 얘기 안 하시는데, 근데 단점을 얘기를 안 하더라도 똑똑한 중개인이나 성실한 중개인들은 그 가격을 파악해 놔가지고 제대로 된 가격을 좀 산출을 해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중개인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는 이제 후폭풍이 오죠. 그래서 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혼탁하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제가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그렇지만 참 좀 못 믿으실 분들도 많아요. 이게 뭐 반 사기꾼 같으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부동산 업자들 사기꾼이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본인이 의뢰하신 가격도 이쪽 다르고 저쪽 다르고, 그리고 뭐 구분상가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 밀린 것도 말씀을 안 하시고, 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서 제가 중심 잡기가 상당히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자면은 거래를 몇 번 할 수도 있었는데 거의 하질 않았었습니다. 이게 그냥 억지로 해서 이렇게 꼬마치는 식으로 한다고 해가지고서 서로들을, 당장은 좋을 줄 모르겠지만 제가 누누이 느꼈지만 이게 계약은 전, 중, 후 사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사후 관리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다시 설사 부동산 교환을 매매 체결하고 난 다음에도 다시 물건이 또 나오고 돌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교환 시장에서 혼탁해질 수 있는 거. 뭐 가장 큰 이유는 팔리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환 가격을 저희한테 의뢰하실 때 뭐 엄청나게 높게 부르세요. 근데 결국은 이거 중개인이 찾아내야 됩니다. 중개인이 찾아내는 그 자질이 좀 상당히 중요한데,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해보고 경험이 있는 중개 의뢰인한테 의뢰를 하셔야 될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의뢰받은 사례를 하나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그 교환 시장의 특성에 의해서 지금 도출된 모든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천호동에 있는 빌라를 지금 의뢰인께서 약 10년 전에 3억 2천에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저한테 그냥 말씀하신 겁니다. 현재 전세는 1억 2천이고요. 1억 2천이고, 그러면 3억 2천에서 전세 1억 2천을 빼니까 잠깐은 2억이죠. 잠깐은 2억. 그럼 2억에 맞는 물건하고 제가 교환을 해드리면 되겠죠. 뭐 토지든 뭐든. 이분은 다주택자다 보니까 빨리 그 주택을 처분하고 싶으시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제가 그분들 의뢰하신 분들의 말을 다 믿지를 않아요. 믿어서도 안 되고 제가 또 자기 검증을 들어가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사례를 찾아내는데요. 비교적 빌라는 사례를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최근 거래 사례가 2억 6천에 지금 거래 사례된 적이 있어요. 그 이분이 3억 2천에 샀다는 거는 10년 전에 실제로 그 가격이 그렇게 거래가 됐더라고요. 거래도 됐고, 그리고 그분 등기부등본을 빼보니까 3억 2천 매매가가 맞고요. 그리고 전세 1억 2천을 빼면은 잠깐 1억 4천이죠. 그러니까 본인 말대로 3억 2천에 전세가 1억 2천이 있으니까 잠깐 2억에 해당하는 물건을 저한테 찾아달라고 하는데, 아직 뭐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제가 쳐드릴 수 있는 거는 2억 6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잠깐 1억 4천. 1억 4천밖에 안 되는 물건하고 교환을 해드려야죠. 상대편 물건도 똑같아요. 상대편에 오는 물건도 뭐 토지, 임야 이것도 제 나름대로 이제 감정을 해야 됩니다. 전국 어디에 있는 물건이든지요. 그래서 여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제가 그 시세 산정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이제 여기에는 최근에 거래됐던 거, 부동산 거래 신고됐던 거에 전산으로 요즘이 잘 돼 있어가지고 모든 게 다 거래 신고가 전산망에 다 통합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거래가에 보면은 아파트, 연립세대, 단독가구, 뭐 오피스텔,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모든 부동산이 이쪽에 다 거래됐던 사례가 이쪽에 뜹니다. 그래서 연립 다세대니까요, 빌라였으니까 요거를 클릭을 하셔서 해당 지번과 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이렇게 쳐서 이제 거래 사례를 매 해년도마다 이렇게 딱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면은
전세 월세도 이렇게 지금 실제 거래했던 내역도 다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찾아냈던 것들이 이 거래가 맞다라고 이제 아주 그 빌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찾아내죠. 이렇게 찾아내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그분들이 해놨던 등기를 꼭 띄는데 일반인들은 뭐 안 띄시는데 이게 뭐 등기입니다. 이건 뭐 토지인데 이게 제가 등기 이제 소유권 이렇게 해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다 뽑은 다음에 꼭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매매 목록을 뽑아요. 매매 목록하고 공동담보 목록. 여기 보시면은 여기 6천만 원이라고 써 있죠. 여기 6천만 원. 제가 좀 크게 할게요. 이건 토지입니다. 저거하고 사례는 아닌데 이렇게 등기를 띄어서 매매 거래 가액과 그리고 공동담보 목록도 꼭 뽑아서 권리 분석을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데요. 그럼 이럴 때는 이제 좀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가 해야 할 롤이 이거예요. 잠깐은 1억 4천으로 하고 상대편에서 물건 가져오는 것들도 1억 4천에 맞춰 가지고서 이걸 거래를 진행을 시키셔야 돼요. 이렇게 진행을 안 시키시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거래가액, 매매가액이라는 게 어떤 분은 극단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그 부동산 매매가잖아요. 매매가는 솔직히 정해진 게 없어요. 거래가 빈번하면은 거래 사례를 찾아내서 그 중에 평균치를 찾아낼 수 있는데 이게 부동산 교환 나와 있는 것도 아까 서두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거래가 안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도시지역 외에 있는 토지 임야 뭐 전답등이 많아요. 이건 거래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럴 경우가 상당히 곤욕스러워요. 곤욕스러워가지고 이때는 이 중개인이 감정 평가 능력이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가격이라는 게 저는 한 3-4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시세가 있고요. 매매 사례, 실제로 거래됐던 사례가 있고, 두 번째는 은행이나 이제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감정가입니다. 감정가. 그 세 번째는 이제 호가고요.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그 소유주분들이 내놓으시는 가격이에요. 총 이런 4가지의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거래가 체결되는 거는 또 다르더라고요. 예, 다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뭐 제가 그렇게 하시란 얘기는 안 했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 상속증여 재산 처분할 때가 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상속등기는 원인 발생률이 6개월 이내에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이거를 돌아가시기 전에 매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등기상으로 자기들이 상속 등기를 완료 안 한 상태에서 전 돌아가신 망인들, 그러니까 부모님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급하게 파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딴 거 없습니다. 세금을 상속세나 증여세가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빨리 팔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시세가 뭐 가령 뭐 1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5천만 원에 파시려고 하시더라고요. 혹은 상속 등기를 하신 다음에 1억 원이라는 거에 맞춰가지고 하셨다고 할 경우에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다운을 좀 쓰시자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저는 일체 하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실제 그 모든 감정가액, 시세, 그리고 호가, 주인분들이 내놓으시는 거 가격 체결가가 다 다르다. 이거는 뭐 세금 문제 부분도 많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교환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본인들이 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마음을 좀 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안 팔리는 부동산을 이게 혹된다 생각하시고 큰 기대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중개인을 통해 가지고서, 그리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꼭 내가 이렇게 처분을 해야겠다고 해서 급하게 마음을 먹으시면은 이게 꼭 안 좋은 결과로 오더라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간략하게 그 부동산 거래 교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